우리 법무부 장관님, 요새 우리 새 정부의 인사에 대해서 캠코더 인사라는 얘기 들어봤습니까? 못 들어봤습니다. 무슨 뭐 이렇게 정확하게 잘 찍어서 캠코더가 아니고요. 캠포 인사를 가지고 하고 코드 인사를 하고 더불어민주당 출신들을 중용한다 그래서 캠코더 인사란 말이 있답니다. 지난번에 끝난 우리 검찰 인사에 대해서는 아주 공정하게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최대한 공정하게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역대 검찰 인사 중에 가장 코드 인사다. 제 눈에는 그렇게 보입니다. 장관님이 혹시 제대로 이걸 잘 모르고 인사하신 거 아닙니까? 제가 왜 그렇게 얘기하는지 몇 가지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이런 지적을 듣고도 그렇게 공정한 인사라고 과연 자신할 수 있는지. 자, 좀 지난 정부에서 좀 밉게 보였던 검사들을 아주 좌천을 했습니다. 눈에 띄는 거는 평검사와의 대화. 기억들 하십니까? 옛날 노무현 대통령 처음 되시고 나서 2002년도에 거기에 나왔던 검사들이 거의 다 이제 옷을 벗었어요. 특히 그 중에는 이쯤 되면 막가자는 거죠라는 당시 대통령의 말을 유도했던 검사, 이번에 유력한 검사장 승진 후보였는데 옷 벗었습니다. 등등. 이제 그 검사와의 대화에 나왔던 10명의 검사 중에 3명밖에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 옷을 벗었습니다. 두 번째, 통진당 해산 TF에 관여했던 검사들이 또 불이익을 받아요. 그 TF 팀장 정점식 검사장은 이미 옷을 벗었고 그 후에 그 밑에 있는 검사들마저도 한직으로 밀려납니다. 심지어는 한명수 의원 사건 수사에 관여했던 검사들마저도 또 한직으로 밀려납니다. 자, 이제는 또 어떤 검사들이 특혜를 받나 좀 볼까요? 일단 눈에 띄는 거는 전에 특히 참여정부에서 청와대 파견 나갔던 검사들은 줄줄이 아주 좋은 곳으로 갑니다. 제가 뭐 정확하게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실명을 밝히지는 않겠습니다. 이번에 박영수 특검에 참여했던 검사들 또 아주 영전 많이 합니다. 이번에 중앙지검의 특수부가 4개 부서로 개편이 됐는데 4개의 부장 중에 3명이 특검에 파견됐던 검사입니다. 이게 좀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그 중에 특수 1부장으로 이번에 발령난 사람은 바로 그 삼족을 멸한다 발언 으로 지금 고발까지 당해 있는 그런 검사를 특수 1부장으로 또 영전을 시킵니다. 또 있습니다. 이건 뭐 거의 지금 기사화되지도 않은 부분인데 국정원 댓글 사건에 참여했던 검사들은 어떻게 잘 갔을 것 같아요? 못 갔을 것 같아요? 당연히 잘 보냈죠. 예, 그 서슬퍼렀던 지난 정권 초기에도 그 댓글 사건으로 그렇게 맹활약을 했던 검사들 잘 보냈죠. 이번에 중앙공안 2부장으로 갔던 검사는 당시에도 그 전력이 문제가 됐었고요. 본 의원이 지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공안 2부장으로 간 검사가 그 전에 이 좌익단체의 후원 활동을 했던 사실 알고 있습니까? 우리 장관님? 글쎄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그걸 모르고 지금 인사를 하신 거예요. 사회진보연대라는 PD계열 그 홈피 화면에 들어가면 공산주의를 선전하는 대놓고 그런 단체에 정기적으로 후원했던 검사를 다른 것도 아닌 공안 2부장으로 발령을 한 겁니다. 이적단체 사건을 수사를 총괄 지휘해야 될 그런 자리에 좌익 활동 전력이 있는 사람을 갖다 놓은 거예요. 이거 지금 뭐 수사를 하라는 겁니까? 하지 말라는 겁니까? 오늘 또 보도가 됐는데 법무실장을 외부에서 공모로 임명합니까? 했습니까? 네, 했습니다. 이용구 법무실장. 네.
우리법연구회 출신자를 법무부 법무실장으로 또 임명을 합니다. 문캠프의 법률지원단 소속이었고요. 탄핵소추위원단 소속이었고, 이 외부 개방으로 공모직으로 하라는 걸 이렇게 하라는 거 아니잖아요. 아주 전형적인 코드 인사. 이제는 검찰의 이 코드 인사가 나아가서 법무실장을 이렇게 하려면 이제 코드 입법까지 하겠다는 겁니까? 이렇게 하면은요, 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이 담보되지 않으면 앞으로 검찰이 결정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신뢰성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예? 어떤 결정을 하더라도 벌써 이게 좀 제대로 된 공정한 결정이라고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 검사 한 명 한 명마다 다 지난 정부에서 혹은 뭐 유리한 또는 불리한 일을 했던 이런 것을 이렇게 정권이 바뀌었다고 하나하나 찾아내서 이런 식으로 인사를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검사들이 이렇게 해놓고도 검사들 보고 정치적으로 중립해서 일을 해라 이걸 요구할 수 있겠습니까? 정권에 잘 보이면 앞으로 또 미래 정권에 잘 보이면 어떻게든지 몇 단계 한꺼번에 커나갈 수가 있는데 잘못 보이면은 또 언제 어떻게 좌천될 수가 있는데 제대로 중립적으로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검찰 인사와 관련해서는 과거에 정치적 편향성을 가진 검사들의 경우에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어떤 예를 들면은 장관님,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자체가 편향적인 겁니다. 예? 편향된 개혁안이 나오지 않도록 유념하겠다는 말씀이 정답입니다. 자, 지난 겨울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우리가 국정농단이 없었고 대통령이 탄핵되는 초유의 사태가 없었다면 어쩌면 지금 야당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코드 인사니 대통령의 뜻과 대통령의 뜻에 맞춰서 오로지 거기에 전형적으로 일치시키는 뭐 그런 인사다, 그런 일을 할 거다, 이런 비판이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비정상을 정상화하고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자, 권력기관이 제 역할을 지난 정권 때 했으면 이러한 국정농단 사태가 발생했겠느냐, 검찰이 수사를 제대로 했으면 이러한 국정농단이 발생했겠느냐, 감사원이 제대로 감사를 했으면 이러한 일이 발생했겠느냐, 법원의 국정농단으로 또는 그와 비슷한 사건으로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기 전에 기소됐던 사건들이 제대로 재판됐으면 이런 일이 발생했겠느냐, 이러한 반성적 고려에서 얘기가 되는 겁니다. 자, 구체적으로 따져보자고요. 대통령의 코드 인사라고 하는데 그 코드가 어떤 코드인가 한번 제가 짚어보겠습니다. 국정원에서 적폐청산 TF 합니다.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이 서울 국정원장을 독대하고 국정원의 정보를 독점하고 민간인 사찰하고 기관, IO 다 출입시켜가지고 정보를 수집하고 그걸 정치적으로 남용하고 활용할 목적으로 지금 적폐청산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국정원이 국가안보라는 본연의 기능, 해외 안보 정보라는 정말로 필요한 정보 제대로 수집하도록 인력과 조직을 배치하고 예산을 투입하라는 그러한 차원에서 적폐청산하자는 겁니다. 대통령 마음대로 부리기 위해서 하겠다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자, 검찰 그렇게 검사들이 잘했나요? 이 뒤에도 지금 검사 출신의 지금 법무부 실국장들 와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불과 몇 개월 전에 우리나라 국민들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검찰개혁이라면 몸소리칠 정도로 해야 된다라고 온 국민들이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 지금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건 다 무죄나고 어땠습니까? 다 100만 원 이하예요. 그 선거법 위반으로 그 터무니없는 기소를 주도한 사람이 누굽니까? 그 부분을 반성적 고려해서 인사조치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장관이 안 그렇습니까? 네, 그런 측면도 있는 있습니다. 겁니다. 법원요.
지금 법원 사법부 개혁을 요구하는 판사들의 요구가 뭡니까? 문재인 대통령과 코드 맞춰가지고 재판하는데 일일이 대통령이 원하는 뜻대로 정답 내달라고 지금 판사들이, 전문 판사들이 그렇게 요구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전국 법관회의에서 요구되는 주장 중에는 제 상식으로도, 뭐 상식이라기는 좀 곤란합니다. 제가 서 있는 제 입장과 제 스탠스로 봐도 조금 과격한 주장도 있습니다. 심지어 법관의 독립과 사법부의 독립을 과도하게 요구하다 보니까 이제는 인사권까지도, 인사 부분까지도 지방법원 단위에서 법관회의에서 관여하겠다는 주장도 있는 듯합니다. 이 정도로 사법부의 독립을 요구합니다. 그것은 문재인 대통령이라고 해서, 문재인 정부라고 해서 예외가 아닐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요구들을 새 대법원장이 어떻게 받아들이고 이것을 어떻게 정말로 안정적으로 제도화할 것인가, 이 과제에 우리가 당면한 겁니다. 과거를, 불과 몇 달 전에 있었던 그 과거를 어떻게 이렇게 쉽게 잊을 수 있습니까? 그 과거가 지금 현재처럼 재판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처럼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눈을 감고 귀를 막는다고 해서 이게 없어지는 진실입니까? 저는 제가 적폐청산위원장 하고 있습니다. 예, 저는 정말 다시 되묻지 않을 수 없어요. 여기 있는 누구도, 저를 포함해서 누구도 과연 대통령이 탄핵되고 우리 역사는 초유로 파면 결정된 이 역사적 엄중한 지난 1년 동안의 사태에 대해서 단 한 사람이라도 정말 가슴에 손을 얹고 반성해 본 적이 있느냐. 국회가. 저는 반성의 연속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적폐청산은 그겁니다. 정상으로 가자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이렇게 잊을 수 있죠? 그런 차원에서 과도한 오해, 과도한 추측, 과거를 전부 다 사상해버린 그런 전제에서 지금 코드 인산이 지금 권력기관에서 벌어지고 있는 정상화의 과정을 저는 폄훼하는 건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황창현 그 감사원장님은 가장 대표적인 지난 정부와 현 정부에 있어서 감사원을 보시고 계시는, 지키고 계시는 대표적인 인사십니다. 그러면 지금 하는 감사는 지금 코드 감사입니까? 그럼 전에 했던 감사는 그럼 박근혜 정부의 코드에 맞춰서 했던 감사입니까?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저희들 감사활동에 대한 평가는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다만 저희들로서는 저희들의 주어진 책무에 따라서 감사활동을 했고 해오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 부장으로 갔던 검사는 당시에도 그 전력이 문제가 됐었고요. 본 의원이 지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공안 2부장으로 간 검사가 그 전에 이 좌익단체의 후원 활동을 했던 사실 알고 있습니까? 우리 장관님? 글쎄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그걸 모르고 지금 인사를 하신 거예요. 사회진보연대라는 PD계열, 그 홈피 화면에 들어가면 공산주의를 선전하는, 대놓고 그런 단체에 정기적으로 후원했던 검사를 다른 것도 아닌 공안 2부장으로 발령을 한 겁니다. 이적단체 사건을 수사를 총괄 지휘해야 될 그런 자리에 좌익 활동 전력이 있는 사람을 갖다 놓은 거예요. 이거 지금 뭐 수사를 하라는 겁니까? 하지 말라는 겁니까? 오늘 또 보도가 됐는데 법무실장을 외부에서 공모로 임명합니까? 했습니까? 네, 했습니다. 이용구 법무실장. 네. 우리법연구회 출신자를 법무부 법무실장으로 또 임명을 합니다. 문캠프의 법률지원단 소속이었고요. 탄핵소추위원단 소속이었고. 이 외부 개방으로 공모직으로 하라는 걸 이렇게 하라는 거 아니잖아요. 아주 전형적인 코드 인사. 이제는 검찰의 이 코드 인사가 나아가서 법무실장을 이렇게 하려면 이제 코드 입법까지 하겠다는 겁니까? 이렇게 하면은요,
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이 담보되지 않으면 앞으로 검찰이 결정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신뢰성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예? 어떤 결정을 하더라도 벌써 이게 좀 제대로 된 공정한 결정이라고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 검사 한 명 한 명마다 다 지난 정부에서 혹은 뭐 유리한 또는 불리한 일을 했던 이런 것을 이렇게 정권이 바뀌었다고 하나하나 찾아내서 이런 식으로 인사를 하면 어떡하? 옛날 노무현 대통령 처음 되시고 나서 2002년도에 거기에 나왔던 검사들이 거의 다 이제 옷을 벗었어요. 특히 그 중에는 이쯤 되면 막가자는 거죠라는 당시 대통령의 말을 유도했던 검사, 이번에 유력한 검사장 승진 후보였는데 옷 벗었습니다. 등등. 이제 그 검사와의 대화에 나왔던 10명의 검사 중에 3명밖에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 옷을 벗었습니다. 두 번째, 통진당 해산 TF에 관여했던 검사들이 또 불이익을 받아요. 그 TF 팀장 정점식 검사장은 이미 뭐 옷을 벗었고 그 후에 그 밑에 있는 검사들마저도 한직으로 밀려납니다. 심지어는 한명수 의원 사건 수사에 관여했던 검사들마저도 또 한직으로 밀려납니다. 자, 이제는 또 어떤 검사들이 특혜를 받나 좀 볼까요? 일단 눈에 띄는 거는 전에 특히 참여정부에서 청와대 파견 나갔던 검사들은 줄줄이 아주 좋은 곳으로 갑니다. 제가 뭐 정확하게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우리 법무부 장관님, 요새 우리 새 정부의 인사에 대해서 캠코더 인사라는 얘기 들어봤습니까? 못 들어봤습니다. 무슨 뭐 이렇게 정확하게 잘 찍어서 캠코더가 아니고요. 캠퍼 인사를 가지고 하고 코드 인사를 하고 더불어민주당 출신들을 중용한다 그래서 캠코더 인사란 말이 있답니다. 지난번에 끝난 우리 검찰 인사에 대해서는 아주 공정하게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최대한 공정하게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역대 검찰 인사 중에 가장 코드 인사다. 제 눈에는 그렇게 보입니다. 장관님이 혹시 제대로 이걸 잘 모르고 인사하신 거 아닙니까? 제가 왜 그렇게 얘기하는지 몇 가지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이런 지적을 듣고도 그렇게 공정한 인사라고 과연 자신할 수 있는지. 자, 지난 정부에서 좀 밉게 보였던 검사들을 아주 좌천을 했습니다. 눈에 띄는 거는 평검사와의 대화, 기억들 하십니까? 실명을 밝히지는 않겠습니다. 이번에 박영수 특검에 참여했던 검사들 또 아주 영전 많이 합니다. 이번에 중앙지검의 특수부가 4개 부서로 개편이 됐는데 4개의 부장 중에 3명이 특검에 파견됐던 검사입니다. 이게 좀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그 중에 특수 1부장으로 이번에 발령난 사람은 바로 그 삼족을 멸한다 발언, 네? 으로 지금 고발까지 당해 있는 그런 검사를 특수 1부장으로 또 영전을 시킵니다. 또 있습니다. 이건 뭐 거의 지금 기사화되지도 않은 부분인데 국정원 댓글 사건에 참여했던 검사들은 어떻게 잘 갔을 것 같아요? 못 갔을 것 같아요? 당연히 잘 보냈죠. 예, 그 서슬퍼렀던 지난 정권 초기에도 그 댓글 사건으로 그렇게 맹활약을 했던 검사들 잘 보냈죠. 이번에 중앙공안